네, 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9일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야, 진짜 이제 2019년이 다 끝나가네요. 그죠? 예. 다들 이제 그 송년회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한, 그리고 분주한 그런 연말을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뭐 연말이라도 또 뭐 이렇게 그 1년간 못 봤던 사람들 좀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것도 뭐 괜찮죠. 그러나 어쨌든 건강을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제 뭐 여명 808이 좋다, 뭐 컨디션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칡즙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몸에 좋은 거 본인의 몸에 맞는 거,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인덱스하게 살펴볼 만한 이슈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한 뉴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간추린 IT 뉴스를 오늘은 두 가지만 가볍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볍게 전달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 재밌는 뉴스들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년 3월에 금융위에서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나요? 진짜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한다고 해요. 금융과 통신, 유통 등등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구축은 금융보안원이 담당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수요와 공급자를 매칭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가격 체계를 정해주는 그런 일들, 또 표준화, 규격화, 또 뭐 보안 등등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축과 운영을 모두 담당을 할 예정인데요. 금융권 외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사들과 통신, 유통사 등등 여러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뭐 완전한 오픈 마켓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나와봐야 저도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초반에는 그죠? 여기에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어느 정도 섭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오픈 마켓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의 형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진짜 오픈 마켓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뭐 헬스케어 분야도 여기에 속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창출해내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판매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원본 데이터를 전체를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한번 분석해서 나온 분석 결과를 판매하든지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원본 데이터를 사는 게 훨씬 비싸고 분석한 데이터를 사는 게 더 싸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분석을 하는데 분명히 이 노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원본보다 이게 더 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만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정된 전문 기관을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전문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데이터 전문 기관이 실제로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데이터 3법, 지금 연말에 통과가 사실상 된다 안 된다 뭐 말이 많은 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융위가 원래 타겟은 연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 3법이 이 통과되는 것이 미뤄지면서 내년 3월 정도로 다시 그 오픈 일정을 미룬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죠. 우리나라는 대체로 데이터를 핸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게 꼭 틀리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리고 근데 정부 입장에선 특히나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 정보나 개인의 어떤 뭐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를 핸들함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까지는 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즉 과감하게 뭔가 그죠?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참 그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거래되는 정보가 뭐 개인이 식별되는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예. 비식별이 되고 여기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규격이나 표준을 두고 하는데 그 규격이나 표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개인 정보를 얼마나 이제 마스킹을 해서 비식별 정보로 바꾼 후에 뭐 일종의 클렌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클렌징을 한 후에 그 데이터를 뭐 가공을 하든 아니면 뭐 그 자체로 원본 형태로 팔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거래소를 만드는데 이제 정부가 나섰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핀테크 회사나 또 마케팅, 뭐 CRM, 뭐 빅데이터, 뭐 AI 이런 쪽의 회사들은 늘 데이터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실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그 AI나 빅데이터, 뭐 핀테크 이런 회사들에게는 너무너무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얼마나 실효성 있고 쓸모 있는 데이터가 오갈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예, 정부에서 주도하시는 만큼 늘 정부가 하면 뭐 늘 그렇지라는 얘기를 듣는데 자 이번에는 아주 그 똘똘하고 그 산업 분야에서도 제대로 진짜 쓰이기 참 좋은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또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소식인데요. 그랩은 아시죠? 동남아의 뭐 거의 우버라고 불리우는 그랩이라는 회사에서 계좌도 카드 번호도 필요가 없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계좌와 카드 번호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그랩은 원래 이제 물류, 뭐 배달,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비스이고, 그 원래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그 인도네시아가 일단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예. 뭐 비가 한번 오면은 자카르타에서 공항 가는데 막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뭐 안 올 때는 뭐 1시간 반이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교통이 엄청나게 심각한 나라인데. 그곳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운송해주는 그런 앱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배달로 또 확대를 했었고, 이제는 핀테크 영역까지, 그래서 그랩페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핀테크까지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뭐 신용카드까지 출시했으니까 진정한 이제 슈퍼 앱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일에 그랩에서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통해서 카드 번호가 없는 그랩페이 카드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랩페이에서 디지털 카드를 만든 후에 실물 카드를 신청하면 번호가 없는 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죠? 그랩페이라는 앱에 들어가서 뭐 그랩 앱에서 결국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페이에서 디지털 카드를 만든 후에 실물 카드 신청하면 뭐 카드가 오겠죠. 근데 이제 뭐 카드를 딱 봤더니 앞에 번호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뭐 신기하죠. 그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과연 결제를 하고 그죠? 지불을 하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금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이제 계좌가 없는 은행의 어떤 뭐랄까요? 기준에서 떨어지는 소외되는 뭐 여기서는 이제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두 가지입니다. 그랩 기사를 통해서 현금을 주고 뭔가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 기사가 이제 이런 식이죠. 기사가 이걸 받고 그럼 이제 원래 나의 그래페이에 이제 디지털 카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 뭐 어떤 바코드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이제 그 기사가 그 바코드 뭐 넘버를 뭐 넣든 뭐 바코드를 읽든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그 디지털 카드에
돈을 얼마를 충전해 주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뭐 그러거나 이제 뭐 편의점 키오스크에 가서 또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돈을 입금을 시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정확히 얘기하면 카드로 충전된다기보다는 그랩페이의 캐시로 충전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그 카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랩페이가 그 결제가 되려면 그래페이 가맹점들에서만 될 텐데 또 그 외에 나머지 카드가 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마스터카드와 제휴가 된 그래페이 카드를 통해서 또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페이의 영역을 또 이제 한 차원 높여서 굉장히 확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랩의 움직임이 참 그 재밌죠.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그 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카카오, 뭐 네이버 같은 그런 수준으로 거의 국민적인 그런 이제 앱 서비스, 뭐 혹은 온라인 서비스로 그렇게 그 각광을 받고 있고요.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랩에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또 이 지원을 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IT의 수준을 올려달라 뭐 이런 그 요구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랩의 위상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또 베이스로 해서 원래 또 본사는 싱가포르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굉장히 이제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그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시간을 내서 동남아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분을 한번 섭외해 가지고 한번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그랩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카드 번호도 없는 그런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굉장히 참신한 소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동남아 문화에 맞는 그런 방식인데 아무튼 참 그 지역에 맞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뽑아본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도 해주시고 또 알림 설정 살짝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